네, 안녕하세요. 전력시장 제도 개선 제주 시범 사업 온라인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력거래소 실시간 시장팀의 김진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제주 시범 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상세 설계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으로 해서 제주도의 현황과 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동향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력시장의 혁신 과제, 그 세 번째 제주 시범 사업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네 번째 그 프로세스의 혁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가 주력 자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설비 용량으로 보실 때는 제주도 설비 용량이 40%, 오른쪽에 그 발전량 비중으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를 재생에너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간 발전량이 18%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는 빠르게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은 제주도가 바로 육지의 미래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어, 한국의 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 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제도 개선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주도의 그 전력 시장의 실시간 전력 공급 실정을 보시면 연간 발전량 비중으로 봤을 때는 18% 수준이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그 설명을 위해서 2020년 4월 13일 15시 58분에 그 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웹보드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스크린샷을 떠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부하가 617 메가와트이고 재생에너지의 출력이 384 메가와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재생에너지가 전체 부하의 62.3%를 감당을 하고 있는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20%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그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70% 가까이가 전체 부하의 를 담당하는 그런 순간이 발생을 한다는 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그 재생에너지의 그런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전력 계통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력 계통의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에서 회의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A는 그 국제 에너지 기구인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는 재생에너지의 연간 발전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재생에너지 보급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에 전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다음 단계로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 비중이고요. 여기가 1단계부터 시작해서 6단계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전력 계통에 나타나는 영향을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1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 2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8%니까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3단계에 보시면은 VRE가 이제 베리어블 리소스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전력 시스템의 패턴의 운전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 계통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발전기를 운전할 수도 있고 계통의 토포로지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전력 조류의 방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부분이 3단계의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전력 계통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부하의 모든 그 부하를 감당하는 발전량이 재생에너지가 메이크업하는 순간이 발생을 한다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25에서 50% 사이이지만 그 앞에서 봤던 그 스냅샷으로 봤을 때는
부하의 100%를 재생에너지가 감당하는 순간이 발생해야지 우리가 인제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 비중이 25%를 넘어갈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 3 단계에서 4 단계 넘어가기 위한 이 트랜지션 챌린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파워 시스템의 공급의 그 강건성을 유지를 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공급 안정도를 유지하는 부분이 핵심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인제 늘리고 싶은데 이 늘리려고 하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력 계통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력 계통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관점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도 설계를 하고 계통도 설계를 하고 보급 목표도 세워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 다음번으로 IE에서 2022년 3월 2 일자에 그 발표한 자료인데요. 에너지 공급 위기 대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EU에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IEA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른쪽 표에 있는 부분이고요. 10 가지 포인트의 플랜트가 필요하다. 아 플랜이 필요한데 이것은 EU가 러시아산 내추럴 가스를 줄이기 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10 가지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인제 전력 산업계와 관련된 부분이 액션 4, 5, 6에 해당이 됩니다. 액션 4에 해당되는 게 인제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가속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던 그런 지금 전력 시장의 체계를 어 깨끗하고 저렴한 재생에너지 부분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그 국외의 그런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가속화 부분이 액션 4에 해당이 되고요. 액션 5에는 바이오 에너지나 원자력 등 기존의 저공해 자원을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러시아산 내추럴 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액션 6에서는 전기 소비자를 전기요금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왜 유럽 쪽은 지금 전기요금이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국가 차원의 처방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장기적이면서도 전기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액션 샤에 해당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력 계통이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혁신하는 부분과 전력 계통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혁신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전력 시장의 혁신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전력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유연하면서도 튼튼한 전력 계통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력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주인공인 시대에 걸맞는 시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 전력거래소가 전력 계통을 운영하고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서 이번 시장 제도 설계안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력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어 전력 거래 제도의 송전 솔로에 대한 개념, 전력 조류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시면요.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서 전력 조류의 방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송전의 제약을 관리할 필요성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디맨드 존이 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빨간 색깔 화살표 있는 부분이 화석 연료 중심으로 해서 생산한 발전량이 전력 조류를 타고 부하에 공급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의 동일하게 로마 쪽으로 인제 여기에 있는 화석연료 발전기가 전력을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남부 지역에 있는 데서 위로 올라가서 부하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2017년도를 보시면은 이제 남부 지역에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 대규모 건설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색깔 부분이 인제 전력 조류의 방향인데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조류의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붉은색 부분에서 로마 쪽으로 넘어가는 건 있지만 조리의 방향이 완전 역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가 많이 뜨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력 조류의 방향이 지금 요 방향대로 요렇게 따라서 돌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또 해가 안 뜨고 구름이 꼈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안 분다 이렇게 되면은 방향이 옛날처럼 요렇게 조류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전력 조류의 방향의 패턴이 동일했기 때문에 기존의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해서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조류의 방향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송전선로에 혼잡이 발생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선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어떤 조류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제 전력 시장 쪽에서 송전 제약을 고려하지 않았던, 송전 선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송전 제약을 관리할 필요성, 송전 제약을 고려하는 형태의 그 전력 시장으로의 진화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파트가 원래는 고민을 안 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미국식의 그 송전 제약을 검토하는 부분을 지금 빠르게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전력시장 패러다임 변화 부분인데요. 이 전력시장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 발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는 모집을 해서 등가화된 큰 발전기 형태의 VPP화하여서 도매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허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주력 자원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전력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만드는 부분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력거래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변화를 해야 하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왼쪽 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전력 시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Making Renewable Fit for the Market, 리뉴어블은 마켓에 맞추도록 변모해야 되고, 또 Market Fit for the Renewables, 마켓은 리뉴어블에 맞추도록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 키워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가 계량기 달고 들어와서 전기 소비주하고 동일하게 한 달 뒤나 보름 뒤부터 이제 계량 실적을 가지고, 발전한 실적을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드한 버전이 produce and forget, 생산하고 난 뒤에 까먹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부분인데, 인제는 재생에너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마켓에 그 들어와서 발전 입찰도 하고 시장을 통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변모해야지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켓은 리얼타임에 가깝도록 마켓을 계속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고, 또 이 리뉴어블 자원이 모든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X축이 여기는 아주 롱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건 하루 전 24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게 리얼타임 부분인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재생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고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 웨더 포캐스팅 애큐러시가 인제 좋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화석 발전기 같은 경우는 석탄이 인제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나 이 발전량을 개런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서 내 발전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이 발전량을 개런티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하루 전에는 그 포캐스팅한 그 발전 예측량이 굉장히 에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1 시간 전이나 리얼타임에 가면은 거의 인제 포캐스팅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에만 시장이 있다고 하면 에러본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리얼타임에 가까운 시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을 웨더 포캐스팅에 대한 애큐러시를 높여 줘서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고 중단 없는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일반 발전기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기들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력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저전원이 아니라 그 전통적 발전기는 유연한 백업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베이스 로드를 담당하는 발전기군과 피크 로드를 담당하는 발전기군이 있었다고 하면 이 발전기군이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돼서 플렉서블 백업 자원의 역할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독일의 일출간의 전원별 그 발전 실적 변화를 보시는 겠는데요. 이 컨벤셔널 부분에 있는 부분이 뉴클리어, 코어 앤 가스 앤드 펌프드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 로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기하고 그다음에 코어하고 가스 부분 일부분을 담당을 해서 베이스 로드를 담당하는 발전 기군이 있었고 요 요게 일주일짜리 인제 수요인데 수요를 담당하는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인제 그 피크 로드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은 20년 5 월자로 봤을 때는 모든 전통적인 발전기는 하나의 그 덩어리로 지금 보여지고 플렉서블한 백업 자원의 역할을 해서 이 솔라에 해당이 되는 그 노란색 부분이라든가 윈드에 해당이 되는 어 그 파란색 부분의 민트색 부분이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부분을 유연하게 대체해 주는 자원으로서 역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기는 플렉서블 백업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전력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전력 계통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를 백업하는 유연성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통의 운영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고 전력 시장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백업 자원의 적정 가치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요 밤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의 그 발전기 이용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이 플렉서블 백업일 때보다. 그럼 이용률이 낮아졌지만 어 분명 중요한 그런 자원에 해당이 되는 자원이 충분히 전력 시장을 통해서 그 수익을 벌어갈 수 있도록 시장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해외 동향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발전 계획의 연속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현재 하루전 시장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불확실성에 따른 유용성 자원의 소요량이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플렉서블 백업 자원이 해당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X축이 요게 하루 전에 해당이 되는 게 요게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실제 운영하는 시점 3 시간 전, 여기는 30분 전, 여기는 운영 시점이라고 보시겠고요. 여기 빨간 색깔이 있는 데가 실시간 운영 시점의 net로드 값이고 이 net로드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보여주는 흔들리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또 부하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하루 전에는 이 파란 색깔 레인지 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란색 박스 부분에 해당이 되는 유연성 자원을 확보를 해서 위로도 확보를 하고 아래로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요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비력 소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예비력이 늘어난다는 건 발전기가 에너지로 판매하지 못하고 킵하고 가져가는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력 확보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전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발전기를 켜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제 그 어 커미트먼트 앤드 디스패치 그러니까 발전 계획을 그 리소스 스케줄링하는 부분을 롤링 업데이트를 계속 해 주면서 이 넷로드의 불확실성도 계속 줄여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양 자체를 실시간에 가까울수록 더 줄여 나가는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것을 바로 "발전 계획의 연속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전 시장만 운영 시에는 재생에너지 불확실성에 따라서 유연성 자원의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발전 계획의 롤링 과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유연성 자원의 소요량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의 그 혁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력 시장 혁신 과제입니다. 기존 시장의 개선점 부분인데요. 환경은 변화를 하였는데 전력 거래 제도는 여건 변화를 현재는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전력 시장이 2001 년도에 시장이 개설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북상조를 빼놓고는 송전운전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어 열제약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또 환경제약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재생에너지도 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제약,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 계획이 실제 개통 운영하고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상태였고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된 시장 가격이 실질적인 가격하고도 차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2001 년도 상태는요. 근데 2022 년도인 현재는 복잡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탈리아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송전선로 건설 지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혼잡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상태이고요. 또 신도시의 열병합이 증가하면서 이제 열자학이라는 개념이 많이 증가를 해서 겨울철에는 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탄소 감축 정책에 의해서 환경제약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재생에너지 증가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발전 계획은 실제 개통 운영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다시 말하면은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 계획에 의한 시장 가격은 실질적인 가격과는 굉장히 많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현재 전력 시장은 역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점이 그간의 성과입니다. 실개통 기반 하루전 시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이 돼서 하루전 시장의 예비력에 대한 확보량과 송전제약을 고려를 해서 하루전 시장이 하루전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이 돼서 기존에는 제약을 고려하지 않았던 발전 계획에서 지금은 하루전이기는 하지만 예비력과 송전 제약이 고려된 발전 계획으로 변화한 부분이 그간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IRENA 아레나 쪽에서 나와 있는 그 재생에너지의 전력 개통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력시장 혁신 과제 부분인데요. 재생에너지가 그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되려고 하면 전력 계통이 재생에너지를 수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뭐 3 단계에서 4 단계, 5 단계, 6 단계로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점차적으로 인제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력 시장이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제 2019 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마켓 디자인에 대해서 1, 2, 3, 4 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전력 시장의 공간적인 세분화, 시간적인 세분화, 보조 서비스의 혁신, 재생에너지의 전력 시장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마켓 디자인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전력 시장의 공간적 세분화 부분이 목적 부분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인한 송전 혼잡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그 보고서의 메인 내용이고 어 송전제약을 우선 고려하는 실개통 기반 할로전 시장으로 변화를 해서 송전제약을 고려시키는 것까지 이제 9월 1 일자에 진행이 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발전돼서 변화돼야 되는 방향으로는 이제 존알 개념이라든가 노달 프라이싱 개념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력 시장의 시간적 세분화 부분이 있고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우리가 하루 전 시장은 1 시간 단위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은 분 단위로도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레졸루션을 더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희 다음에 지금 설명드릴 그 실시간 시장을 신설하면서 레졸루션을 줄이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 서비스의 혁신 부분인데요. 이것도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 서비스를 혁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첫 단계로 저희가 예비력 시장을 신설하는 부분을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번에 인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보조 서비스의 상품을 더 만드는 뭐 관성에 대응하는 보조 서비스 상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램핑 프로덕트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제 혁신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장에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부분에 있고요. 재생에너지와 변동성과 불확실성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시장제도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신설 부분으로 해서 저희 거래소가 준비하고 있는 전력시장 도입 과제 부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으로 1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인데요. 현물 전력시장 부분과 관련해서 개편 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되는데 1단계는 22년 9월 제약 기반 하루전 시장이 이제 도입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요게 이제 송전 제약과 예비력이 고려가 되는 하루전 발전 계획을 짜는 부분입니다. 2단계는 23년 10월을 타깃으로 해서 제주도의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그 전력시장 혁신 과제에 해당되는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그 실시간 시장, 예비령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세트 상품으로 해서 제주 쪽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형태가 2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3단계는 이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은 시장의 인센티브를 통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재생에너지의 주력 자원화, 급전 가능 자원으로서의 전환 유도를 주 목적으로 설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력시장 제도 개선 제주 시범 사업안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자료에 보시면 더 상세 설계안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동영상 자료를 보실 분은 이 부분을 생략해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나는 개요 부분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을 연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 시범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제주 시범사업이고요. 운영 기간은 2024년 10월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상 지역은 제주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의무 참여 대상이 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여기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기존 사업자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희망 사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보유하신 발전 사업자분들 그리고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VPP 모집 중개 사업자분이 참여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세 개의 사업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추진하는 방법은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반영을 하여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초안으로 드래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최종 버전은 아니고요. 요 버전을 지금 회원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최종안을 마련을 해서 규칙개정위원회에 제안서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 버전으로 보시고 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과제 중에 하나였던 실시간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구조를 보시면 하루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의 이장 구조로 구성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하루전 시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다음날 24시간에 대해서 하루전 1회 개설되는 시장이 있는데 변경이 되고 나면 하루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구분이 돼서 15분 단위로 실시간 시장은 2시간에 대하여 거래 당일에 96회 15분마다 자동으로 개설되는 시장이 이제 신설로 들어가시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보시면은 지금 시장 운영 프로세스는 하루 전 이제 일회하는 그 시장에 대한 발전 계획이 있고요. 하루 전 발전 계획 이후에는 별도의 그런 추가적인 조정 작업은 없는 상태이고요. 계획하는 단위는 1시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시장 이후에 개통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시장과 개통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면 하루 전 시장 이후에 발전 계획을 연속으로 조정을 하는 작업이 생기고요. 그게 이제 최신 그 기상 정보 혹은 입찰 정보에 기반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또 거래 당일부터 실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실시간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 발전 계획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획이 조율되고 15분 단위로 계획이 세분화되고 최신 기상 정보에 기반한 입력 자료의 갱신이 포함이 돼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발전 계획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사항이 실시간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장은 이중 정산 체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 시장의 계약량은 하루 전 가격으로 정산하고 실시간 변동량은 실시간 가격으로 정산을 해서 사업자의 계약 이행 요인을 강화하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이중 정산의 의미를 보시면요. 하루 전 내가 이제 하루 전 시장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하루 전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 낙찰받은 하루 전 계획량보다 내가 실제 봤더니 발전을 덜했다. 미발전하면 미발전한 양은 실시간 시장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사서 계약을 이행을 하고요. 하루 전 계약량보다 내가 더 많이 발전을 했다. 이 과발전 양은 실시간 시장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팔아서 계약을 이행하는, 그래서 하루 전 계약량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는 게 이중정산의 의미가 되고요. 또한 하루 전에는 내가 너무 비싸 가지고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실시간에 수요가 갑자기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생각보다 어 많이 부족했다든가 구름이 껴서 이래서 실시간에 낙찰이 안 된 경우에는 실시간 시장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한계 가격으로 그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시면은 시장 측면에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의미가 되겠고요.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조율하는 발전기 프로세스가 구축되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력 시장입니다. 시장 구조는 실시간 시장과 함께 15분 단위의 예비력 시장을 도입을 해서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구조를 가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비력이 주파수 제어 예비력하고 1차 예비력, 3차 예비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는 예비력 상품이 이 세 가지 상품이 예비력 상품으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들어가게 되고요. 시장 구조는 실시간 시장과 동시 최적화를 통해서 예비력 종류별로 낙찰이 되게 되고요. 모델링은 운동 속도가 빠른 1차 예비력부터 주파수 제어, 3차 예비력을 캐스케이딩 방식을 적용을 해서 확보하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거래 단위는 실시간 시장의 거래 단위와 동일하게 15분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정산은 예비력 종류별 실시간 예비력 가격으로 정산을 하고 그 실적 대비해서 대금이 지급되도록 되겠습니다. 예비력 가격의 결정 방식은 에너지 대비해서 예비력의 기회비용으로 결정이 되고 한계 비용으로 결정이 되고요. 발전기별 기여비용은 실시간 S&P 빼기 발전기 자기 발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어 실시간 시장 가격이 200원이다. 근데 발전기 발전 단가가 180원이다. 그럼 내가 발전을 했을 때 발전 단가의 기회비용 내가 얻어가는 돈은 200원에서 180원을 뺀 2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가 내가 이제 발전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20원에 대해서는 20메가와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20원에 대해서는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이제 20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실시간에서 예비력 제공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은 순서부터 스택을 쌓아서 예비력 확보량과 만나는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낙찰하면서 예비력 가격이 나오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예비력 가격은 실시간 예비력을 제공하는 발전기 기회비용, 실시간 시장 가격에서 발전기 자기 연료비를 뺀 기회비용 중에 가장 높은 값이 이제 예비력 가격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시면 단가 기준이 아닌 예비력 종류별 시장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예비력이 부족할 때 가격이 인상되어 예비력이 실시간 가치가 반영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에 대응해서 유연성 자원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력 시장의 신설 전후를 비교하시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현재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이 9월 1일자로 인제 신설이 됐고요. 그 예비력 상품은 단위 상품으로 해서 주파수 제어 예비력과
그 1 차 그리고 그 2차 예비력까지 합친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단위 상품으로 들어가 있고, 가격은 요금제 기반이고요. 요게 이제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단가가 이제 전년 분기별 평균 요금 단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제 지금 현재 시점에 예비력이 굉장히 부족을 해도 작년에 단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비력 가격이 튀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예비력이 굉장히 많아서 예비력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도 단가가 전년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예비력 가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반영 못 하는데, 예비력은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게 지금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변환시킨 게 인제 예비력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력 상품도 종류별로 나눠서 인제 1차 예비력이 제일 응답 속도가 빠른 발전기 상품이기 때문에 1차 예비력의 시장 가격이 가장 높고, 그다음 주파수 제어 3차 예비력 순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응동이 빠른, 그러니까 뭐 진짜 능력이 뛰어난 그 예비력 상품한테 더 높은 가격에 가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한계 가력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비력을 실시간 확보하는 부분에서 더 이제 반응을 더 좋게 만드는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 단위도 1 시간 단위에서 15분 단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간의 세분화 부분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지금 저희 보조 서비스 정산금 지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제 그 마일리지 정산금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 응동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 정산금이 지급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그 제안하는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그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자원 등록할 때는요, 단독 또는 VPP 용량이 1 메가와트를 초과하며 제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로 등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VPP라는 것은 이제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의미하고요. 요 1 번의 작은 항목에 써 있는 것처럼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모집을 해서 급전 가능 자원화한 VPP를 얘기를 하고요. 제주 시범 사업 기간에는 PV, PV 플러스 ESS, 윈드 터바인, 윈드 터바인 플러스 ESS, PV 플러스 윈드 터바인 플러스 ESS 형태로 자원을 모집해 오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제 그 사실은 그 분산 자원 중에는 연료 전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DR도 작은 자원 중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시범 사업을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자원을 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ESS까지만을 우선 한정해서요, 시범 사업할 때 먼저 추진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 더 많은 자원들이 들어와서 VPP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제 1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용량까지 모아오게 했는데, 1 메가와트로 설정한 사유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 조 제1 항 제2호 설비 용량 기준을 준용을 한 건데요. 이게 인제 전기사업법에 보시면은 모든 발전 사업자는 전력 실장을 통해서 그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으로 해서 "1 메가와트 이하인 발전기는 시장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이 되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판매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1 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 메가와트 초과로 설정을 했고요. 중앙급전 발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 메가와트 초과하면서 제어 가능한 자원이 중앙급전 발전기인데, 1 메가와트로 낮춘 이유는 이제 그 작은 PV나 윈드 터바인을 모아 오신다고 하면은 사실 인제 20 메가까지 높여서 가지고 오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용량을 대폭 낮춰서 1 메가와트부터 전력 시장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으로 입찰과 관련해서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최대 10개 구간에 대해서 발전 예측량과 입찰 가격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출력제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입찰한 가격에 따라 출력 제어를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발전기의 변동비, 전통적 발전기의 변동비와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의 입찰 가격을 토대로 총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발전 계획이 수립되게 되고요.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른 경제성에 의한 출력 제어가 일어나고 어 중개 사업자는 가격 입찰을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급증 가는 재생에너지를 입찰을 하면 이제 가격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발전기는 "나 100 원에 팔겠다." 이렇게 입찰을 하고 어떤 발전기는 80 원, 어떤 발전기는 "나는 재생에너지만 사실 가지고 있으니까 연료를 안 떼도 되니까 0 원이다." 해서 0 원으로 입찰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발전기는 "나 REC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원에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인제 전통적 발전기하고 같이 스택이 쌓이는 거죠. 쌓여서 어 혹시 인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출력 제어가 발생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비싼 발전기부터 출력 제어의 순서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전 불가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 이후에도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비상시 상황에 이제 급전 지시에 의해서 전기 사용 제한에 대한 급전 지시에 해당이 됩니다. 요 것에 의해서 이제 현재와 동일하게 주 관해서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그 동등한 중앙급전 발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책임이 있는 만큼 일반 발전기하고 동등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일반 발전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이제 새로 들어오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고 이건 기존에 있었던 급전 불가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에너지에 대한 정산금만 받으셨는데 이제는 부가 정산금이라든가 용량 정산금 부분이 추가로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대가가 지급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가 정산금은 하루 전 발전기, 하루 전 시장에서 낙찰이 됐는데 낙찰된 이후에 추가로 출력제어 지시를 받았다. 그때 인제 기대이익 정산금을 지급받는 형태이고요. 이거 일반 발전기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요. 용량 정산금은 실효 용량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 용량 요금에 대해서 정산금이 이제 지급되는 형태이고요. 보조 서비스 정산금은 시범 사업을 초기에 하는 23 년도나 24 년도에는 AS 성능 요건을 이제 구비하는 걸 요청을 드리면은 이게 되게 AS 성능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자분들한테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범 수업할 때 워낙에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또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또 그 시작하는 연도가 뒤로 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24 년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때는 급증 가능 재생에너지로 또 의무적으로 보조 서비스에 참여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내가 보조 서비스 시장에도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하실 수 있게 이제 열어주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시면 재생에너지를 급전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자원화를 유도를 하고 전력 시장을 통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하는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약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행 대비해서 주요 변경 사항 보시면 실시간 시장이 도입이 된다. 신설이 된다. 그래서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의 이중 구조로 구성이 되고 하루 전 낙찰량은 하루 전 시장 가격으로 실시간 변동량은 실시간 시장 가격으로 정산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발전 계획 부분은 하루 전 발전 계획 이후에 당일 발전 계획 및 실시간 발전 계획 수립 과정이 신설이 돼서 계획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예비력 시장 부분이어서 실시간 시장과 함께 예비력 시장을 도입을 해서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전년 평균 단가 기준의 그 예비력 용량 가치 정산금을 예비력 시장을 통한 예비력 가격 기준 정산으로 전환을 하고
보조 서비스 정산금을 실제로 움직인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입찰 부분은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 입찰 참여를 허용을 하고 시장 원칙에 따라서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기회 및 책임을 부여하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가격 입찰을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를 하며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거래대금인 용량요금, 부가정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설계안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3.5에서 향후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 전력시장 제도 개선 제주 시범 사업 현장 설명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 날에 지금 게시되고 있는 온라인 설명회가 전력거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그러니까 12월 15일 그 같은 날에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의견서 접수는 한 달 동안 기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1월 말에 제출받은 의견서를 종합을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저희가 23년 1 차에 규칙개정위원회 제주 시범사업 규칙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먼저 올려서 회원사분들이 또 한번 보시고 또 의견을 수정하실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요. 마지막 6월 달 정도에 2차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제주 시범사업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래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고객과 KPX의 KPX 이슈에 시장 개선이라는 파트의 그런 파트를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 개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게 제주 시장은 사실은 사업자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인제 저희가 제주를 바라보는 건 아니고 향후 5 년, 10년 뒤에 우리가 전력 시장이 개선이 된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고 또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따르면서도 안정적이고 그 중단 없는 전력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주도 사업을 꼭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계에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 개선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새로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또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충분히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인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지금까지 하나 하지 않았던 전력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얼굴을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 내용을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뭐 자료를 새로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설명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래소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혁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전력거래 플랫폼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 웨더 포캐스팅 애큐러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할 거냐. 어 그 무식하게 혹은 단순하게 예비력을 그냥 많이 가져가는 유연성 자원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적정한 그런 예비력 자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포커싱을 잘해서 플랜을 잘 짜서 계획을 잘 짜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개통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 계획과 실시간 운영 사이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실시간 운영 시점을 목표로 기동 시간이 다른 자원들을 연속적으로 조율하는 발전계 롤링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단계에 걸쳐 발전 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전력 거래 혹은 개통 운영 플랫폼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의 운영 과정과 전력 개통의 운영 과정이 별개가 아닌 개통을 고려한 시장 운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까지 실시간에 가깝게 발전 계획을 조정하는 부분을 저희 거래소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차기 발전 계획 수립 프로세스의 변경 전후 부분인데요. 지금 노란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규로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풋 데이터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하루 전 발전 계획에서 하루 전 발전 계획량과 하루 전 에너지 시장 가격 산출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인제는 당일 발전 계획을 통해서 인제 계속 업데이트돼서 발전 계획을 조정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또 실시간 발전 계획을 통해서 실시간 발전 계획량이 발표가 되고 실시간 에너지 시장의 가격 및 예비력 시장 가격이 산출되는 모듈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재생에너지 폴캐스팅한 값이 요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업데이트돼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입찰 데이터도 계속 그 변경 입찰한 값이 업데이트돼서 제일 최신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사분들은 입찰을 하실 때 내가 뭔가 인제 그 우리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어떤 상황이 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인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인제 발전 계획을 짤 때 어 인풋 데이터가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그 회원사분들이 제일 그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보 공개 부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력 시장 및 개통 운영을 하는 인제 그 한국 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저희가 유의미한 정보를 잘 생산을 해서 잘 가공을 해서 전기 소비자 및 잠재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퍼블릭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인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 측의 반응을 유도한다든가 소매가 아닌 그러니까 그 충전이 아닌 배전 부분의 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보를 잘 가공해서 제공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인제 뉴욕 아이스의 정보 공개 예시 부분인데요. 기관 홈페이지에 이런 대시보드 형태의 정보들이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제공이 과거 실적 및 예측 정보를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제 과거의 실적 정보도 받아서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또 포캐스팅 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제 실시간 전원별 발전 정보량이라든가 발전량의 점유율이라든가 수요 예측 정보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요. 이것도 팟캐스팅뿐만 아니고 실적 정보도 포함을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발전량 정보 중요하시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발전량의 점유율 정보, 기존 발전기들과의 점유율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송전선로 혼잡 정보도 되게 그 중요한 정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연계선로의 그 여유 용량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 또 이번에 의견서 주실 때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은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시범 사업 추진 일정 및 그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3 개월에 걸쳐서 테스트 운영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테스트 운영을 해 봤더니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 사업자들하고 테스트 운영을 했더니, 그러면 인제 그 테스트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좀 완성도를 확보한 다음에 실제로 런칭을 시킬 생각이고요. 그 어 이게 인제 그 워낙에 많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으로 새로운 개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적 사업자나 아니면 실제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의 운영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운영자 측면의 교육과 그 회원사 측면의 교육을 나누어서 시장 참여자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시 전에는 저희가 이런 설명회와 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안을 인제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요. 테스트 기간부터 시작해서는 교육 과정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인제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상세 설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계안은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동영상이 더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지금 종합 세트에 있는 그 프로젝트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세 개를 하나하나 다른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